지금부터는요, 여러분과 함께 그 자료 해석에 대한 기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료 해석을 여러분한테만 그냥 맡겼어요. 처음에는 뭐 수업 안 하고 뭐 이 정도 하겠지 하고 맡겼는데,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 충격을 많이 받았냐면요, 뭐 네 자릿수 곱하기 네 자릿수 이런 거를 직접 계산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드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점점 볼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해석 계산 노하우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풀기 위해서는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문제는 뭐 어느 회사 인적성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원칙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확실하게 익히시면은 확실하게 조금 더 빠르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자료 해석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기계적으로 반올림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근데 이 반올림에는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반올림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반올림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오차가 더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더하기나 곱하기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만약에 반올림을 했는데 A도 숫자가 더 커지고요, B도 숫자가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오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진 방향으로 더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곱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A 곱하기 B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A를 반올림해서 더 키우고요, B를 반올림해서 더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차는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죠? 반올림의 기본은 뭐예요? 0에서 0, 1, 2, 3, 4는 낮추고요, 5부터는 올리는 거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무조건 이거를 기계적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은요,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가 있죠? 빼기하고 나누기죠.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누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를요, B로 나눠줄 거예요. 근데 A를 만약에 더 숫자를 키우고요, B를 만약에 숫자를 줄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올림을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자는 더 커지고요, 분모는 더 작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숫자는 더 커지고요, 분자가 커지니까 숫자는 더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커진단 말이에요. 반대로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자는 낮추고요, 분모를 높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분자가 작아지니까 숫자는 작아지고요, 분모가 커지니까 숫자는 더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반올림을 쓰지 마세요. 그럼 반올림을 안 쓰면은요,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0하고 0.5하고 1을 가지고 요거 3등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뭐 0.5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요, 1, 2는요 그냥 낮추세요. 그리고요 8, 9는요 올림을 하는데요, 이 회색영역이 있거든요. 3, 4, 5, 6, 7 같은 경우는요 잠깐 반올림을 하지 마시고요, 이 숫자의 연산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다음부터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784 곱하기 654를 하면요, 이 숫자가 나와요. 저도 계산기로 돌렸어요. 제가 안 했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고 싶죠? 이거를 좀 줄이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1의 자릿수에서 반올림하고 얘 반올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예요? 얘 마찬가지로 780 곱하기 650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숫자도 작아진 거고요, 이 숫자도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작아진 거죠. 그죠? 그럼 얼마의 오차가 생겼어요? 대충 5천이라는 오차가 생겼어요. 그죠? 51만 2천에서 50만 7천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5천이라는 오차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이번에는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얘를 올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올리면요, 얘를요, 낮출 거예요. 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790이 되고 650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계산을 해봤더니 몇이 나왔어요? 51만 3,50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오차 몇이죠? 약 800 정도예요. 아까 오차 몇이었어요? 5천이었죠. 근데 오차 몇으로 줄였죠? 800으로 줄였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는데 에너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들어간 시간도 없고요, 에너지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잠깐만의 조작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오차가 많이 줄었죠. 반대로요, 이번에는요,
얘를 낮추고 얘를 높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780 곱하기 660이 되는 거죠. 이거 해보면 어떻게 되죠? 51만 4,800으로요. 얘보다는 오차가 조금 커졌지만요. 그래도 오차가 몇이에요? 1,100 정도로 줄었죠. 얘 왜 몇이었어? 5,000이었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그죠? 이거는 오차는 줄고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예요? 반올림을 하지 말라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제3의 방법을 쓰라. 더하기랑요. 곱하기는 어떻게 한다? 하나를 높이면 하나를 낮춰주고요. 하나를 낮추면 반대를 높여주세요. 아주 간단한 이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오차를 여러분들이 거의 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자릿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까 똑같은 문제예요. 64 곱하기 36인데요. 잘 보세요. 64 곱하기 36인데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9구단. 9구단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88이 64. 그죠? 얘는요. 66에 36. 그죠? 94, 36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9구단 굉장히 잘해요. 뭐 술 먹으면서 하는 게임이잖아요. 9구단을 외자. 그죠? 그 정도로 술 먹으면서도까지 할 수 있는 9구단인데 못 풀겠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주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자릿수를 줄이는 거예요. 지금 얘는 몇이죠?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인데 우리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잘해요? 아니면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잘해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이거보다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얘에다가 나누기 6 해주면요. 위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곱하기 6을 해주면 같은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66, 64 곱하기 6 하면요. 어때요? 66에 36에 64, 24면 384 나오죠? 암산 가능해요. 그리고 얘 6으로 나누면 6 된다고요.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실전에서. 거의 안 걸려요. 1초, 2초면 할 수 있는 계산이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64 곱하기 36인데요. 아주 간단한 계산이죠. 곱하기 6 나누기 6 하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63, 18 적고요. 68, 48 적고 64, 24 적으면요. 합치면 몇이 나오는 거예요? 2304가 나오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 24 곱하기 17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뭐죠? 24가 9구단에 나오는 숫자죠. 17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딱 봐도. 9구단에 있어요? 없어요? 17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얘를 뭐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요?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해주면 돼요?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요. 24를 6으로 나눠주면 4가 되고요. 17을 6으로 곱해주면 뭐 돼요? 6일은 6에다가 6, 7에 40이니까 102. 그래서 답은 408. 요까지 암산 가능하지 않나요? 24 곱하기 17. 그죠? 24 곱하기 17인데 24를 몇으로 나눠준다? 6으로 나눠준다. 그럼 4가 되고요. 4 암기하고 있죠? 그럼 17 곱하기 6 하면 몇이에요? 102 나오고요. 102 곱하기 4 하면 408. 이 정도 되는 계산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암산으로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0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최근 8년간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도표의 내용과 맞는 것, 옳은 것을 찾는 거죠. 1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5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얼마예요? 25,681이에요. 수출입 증가는 둔화가 되었다. 그죠? 증가는 둔화가 되었다. 이거보다 적게 증가했다 그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1밖에 증가 안 됐으니까 얘보다 좀 증가한 폭이 작은데요. 이게 3.6인가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요. 둘 다 올림을 할게요. 그럼 얘는 248에서 257로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증가한 양이요. 7 더하면 9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248 곱하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36 해주면 돼요. 248 더하기 36 해주면은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뭐 좀 정밀한 계산을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요. 여기다 곱하기 6 하고요. 여기다 나누기 6 해서 얘를 6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요. 우리 248 곱하기 6을 그냥 두 번 하면 되는 거겠죠. 248 곱하기 6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12, 24, 48이니까 더하면은요. 1488이고요. 다시 1488을 곱하기 한번 6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6, 24, 48.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자, 왜? 얘는 별로 중요한 숫자가 아니니까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8, 8이네요. 대충 9%네요. 그죠? 8하고 9는 거의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3.6%가 증가한 게 옳다라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 증가하느냐 비교할 필요 없이 나누기 문제를 뭘로 바꾼 거예요? 곱하기로 바꿔서 해결을 했죠. 그래서 1번 보기가 올바른 보기가 되는 문제입니다.